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좀 최종 정리를 했다.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 전 대표가 사실 연일 보안 수사권 완전 당장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쟁점화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요거를 조금 견제하고 차단하려는 거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대부분의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검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검찰은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치의 티끌만큼의 수사권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쭉 이제 지방 다녀보고 호남 다녀보고 당원들 만나보니까 나는 다 좋은데 김민석 총리 당신 나 다 좋은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랑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좀 우리 한번 숙고해보자. 여지 남겨보자 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한 일주일도 안 됐죠. 5일 만에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 기본적으로 강성당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걸로 전선을 안 만들겠다. 뭐 이제 폐지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기류를 이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망했다. 예, 완전히 망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박한슬이라는 약사분이 이제 뭐 칼럼을 쓰는 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하면은 네. 그러니까 다 언론 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개월간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0개월간 적발에 대한 사적 보복 대행이 87건이래요. 그러니까 왜 사적 보복을 할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뭐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 고소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뭐 우리나라가 화도 나고 분노도 막 터지고 이러지만은 이게 그냥 사적 보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디 똥물 좀 뿌려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보복이라는 게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간장 테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그때 조국 민정수석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한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뭐 이렇게 수사 지휘권 없애고 막 이랬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그래서 경찰 접수 사건이 2021년에 198만 건이었는데 2024년에 265만 건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못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면은 거기에서 검찰이 해결하던 거를 경찰에다 몰아주고 검찰은 손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검찰은 자기게 이제 그 검사가 있잖아요. 미제 사건이 있으면은 승진의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는데 이제 내일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거 경찰에 다 몰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인당 경찰의 사건이 2020년에 108건이었는데 지난해 134건으로 늘었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수사 경찰들이 178명이 관뒀어요, 지금. 그리고 수사 나 안 하겠다. 이거 다 반납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는 게 1년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고소한 사람들은 그렇죠. 세월이에요, 세월. 당사자들 입장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추행 당했다. 예를 들면 얘가 사기했다.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치니까 이제 사적 보복이라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이 제가 보기엔 다 망했다. 그거를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경찰이 했는데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이거 보완해야 되라고 하면은 경찰한테 보안 수사라고 하면 또 안 해요. 바빠 죽겠는데 얘들이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지금 할 게 이렇게 쌓였는데 안 해. 그래서 지금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논리가 그거예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급하면 검찰이라도 하고 얘들을 견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또 없애겠다고 그래. 망했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검찰 개혁이 다 꼬여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정권 송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해외는 어떻게 하냐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사 지휘권 가지고 있고 경찰은 수사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거 마음에 안 들면은 수사 지휘권으로 강제성이 있는 거죠. 니들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고 하고 영향력을 뭐 인사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냥 이런 심플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의 수사 지휘권도 없애야 돼. 모두 없애야 돼. 모두 없애야 되고 하면서 이상하게 공수처 만들었지. 중수청 만든다고 하지. 경찰은 국수본 있지. 이 구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고.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앵무새처럼 정청래는 저러고 있고 나머지도 다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망했다, 내가 보기엔. 이거 나중에 폭발할 거야, 진짜로 이게. 정부 기본 입장도 사실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했다가 국회에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폐지 입장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당에 맡긴다, 정확하게는 당에 맡긴다는 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폐지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보완을 또 뭐 한다는데 그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게 저 진짜 비판하다가 지친다 진짜 이거는. 예. 오늘 김인석 총리 브리핑 하다가 이제 2차 개혁안 사실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이제 5월에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을 했었는데 당이 요구해서 이를 좀 연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지금은 신속하게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지만 5월에는 정 전 대표 의지로 보안수사권 입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이거는 좀 굳이. 근데 정청래 대표는 뭐야 지금 정부안 안 낸다고? 그 1년 동안 호송세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원래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내가 점수 따야지라고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 발 쓱 하니까 또 이것도 견제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과연 정청래 대표가 쓰는 워딩이 여당 전직 당대표 그리고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여당의 일원으로 하는 말인가 용어가 단어가 적정한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페이스북에. 또 하나는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건 야당이 쓸 용어거든요. 아 그래 잘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장한 게 맞았구나.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안 만들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 것처럼 재헌절 7월 17일 전에 우리 빨리 입법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시비 걸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앞으로 하나의 전선, 싸움으로 만들겠다. 내가 여기서 선명성 있는 경쟁력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실 김 총리 발표 바로 다음에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 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비 걸잖아요. 뭐야? 계속. 이렇게 예. 하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 지금 일반 국민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 간의 선호가 갈린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2일, 23일 실시했던 차기 민주당 대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자 대결 구도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30%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이 주로 포함된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걸 범위를 좁혀서 보면 김민석 총리가 46.1%로 1위, 정청래 전 대표가 26.5%, 송영길 의원이 18.8%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35명 대상으로 해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을 하잖아요. 1인 1표제가 적용이 되면서 당심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텐데 지금 일반 국민은 정청래 전 대표, 민주당 지지층은 김민석 총리 이렇게 택한 배경을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분석을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니까 미디어 노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는 그래 정청래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정청래 오케이 뭐 현직 당대표 아닌가? 그런 관성적인 지지가 있는 것 같고 대의원 권리당원에서 김민석 총리가 높게 나온 거는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미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래 김민석 총리랑 대통령이랑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해 나가면은
이전에 정청래 대표처럼 여러 가지 당정 간에 불협화음은 없겠네. 그러한 의사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권리당원하고 달라요. 이거를 등치시키면 안 돼요. 예, 권리당원은 김어준의 유튜브를 보는 그 층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약화 좀 그쪽 진영이 약화도 되고 뭐 이제 비토 정서도 있지만은 실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권리당원이 정청래가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이거 여론조사를 봤더니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이거 국민 여론조사도.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은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어쨌든 김민석 46점에 정청래 26.5, 네네. 송영길 18.8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러면 누구를 선택했냐? 정청래 32.3,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 9.6 동률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화이팅! 반대당에서 정청래 화이팅!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보수층으로 그러니까요. 해도 내가 보수요 하는 사람도 정청래 31.2, 김민석 17.7, 송영길 8. 보수도 지금 정청래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뭐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장기 집권해야지. 당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어. 정청래가 연임해야지. 보수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걸 좀 재밌는 보여줘야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재밌는 현상이네요. 네. 근데 지난 전당대회가 사실 당심 경쟁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할 거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지금 호남 민심에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랑 김민석 총리는 오늘 나란히 전북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청래 전 대표는 뭐 어머님 고향 뭐 전주 5일장을 방문했다 뭐 이러면서 현장에서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죠. 네, 미국 출장 중인데 귀국 후에 28일 날 전주 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호남에 지금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이 세 후보 중에 세 예비 후보일까요? 세 예비 후보 중에 누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세요? 수치가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있어요.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3명 모두 다 뭐 여의도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호남에서 특히 중심이 광주에서 또 한 번 더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중 출마 선언. 그만큼 호남을 집중 공략을 해야 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이분들의 중요한 행보는 틈만 나면 호남으로 가서 그럴 것이다. 권리당원 만나고 지지층한테 호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당대표 선출 경선 룰의 비극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 호남에서는 그 같은 미디어 토마토에서 김민석 51, 정청래 26. 근데 아까 전에 민주당 지지층은 김민석 57.9, 정청래 29.8이니까 비슷하죠. 그러네. 비슷한데 조금 이제 더 민주당 높네. 지지층보다 살짝 아니 호남이 그러니까 아니, 김민석이 낮은 거죠. 아, 낮은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호남은 제가 역대로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비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뭐 국민의당이 됐든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됐든 이렇게 죽비를 꺼내서 때려들고 당권파나 뭐 이를테면 이런 뭐 친노 친문이 너무 폭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견제를 맞추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출신이에요. 아무런 호남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이러다가 정권 내주겠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호남 발전 뭐 특별 발전위원회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본인이 위원장하고 막 이번 선거에도 막 계속 호남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청래의 인기가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는 정청로 견제론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다만 이게 그 아까 얘기했지 권리당원의 그거랑 등치시키면 안 된다 그대로. 예, 좀 그건 다를 수 있다. 예. 8월 17일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저희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공덕포차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분간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 재정비하는 시간, 네, 더 좋은 공덕포차로 재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막방인가요? 아닙니다. 당분간입니다. 이 방송만 열심히 보고 계시면 또 돌아옵니다. 네.